당신도 나무처럼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선생님, 저는 어떤 나무와 닮았나요? 사람들과 나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종종 듣는 질문이다. 아픈 나무들을 치유하는 나무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살아온 지 어느덧 30년. 사람보다 나무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사람마다 자신의 개성이 있듯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가 각자 저만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언젠가부터 나는 사람을 볼 때면 그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나무를 짝지어 떠올리는 버릇이 생겼다. 여러 차례 실패하고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후배를 마주하면 아무리 잘라내도 마침내 가지 끝에 꽃을 피우는 아카시아 나무를, 누굴 만나든 다툼 없이 유연한 친구 녀석을 만나면 가지를 넘실대며 비바람을 이겨내는 버드나무를,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믿음을 주는 동료를 마주하면 천년을 하루처럼 사는 주목나무를 떠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나무에게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가 비단 나무는 아닐 것이다. 나무는 언제나 사람 곁에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한여름 뙤약볕을 피해 나무 그늘 아래서 땀을 식혔고 마을 어기 당산목을 찾아가 지치고 아픈 마음을 내려놓곤 했다. 한번 제대로 자리 잡으면 보통 몇백 년을 사는 나무들. 지금까지 나무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사연을 품고 살아왔을까.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우종영 작가님이 지으시고 한성수 님이 엮은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우종영 작가님은 나무 의사라 불리는 분으로 30년 동안 나무 돌보는 일을 업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저자는 인생의 어려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나무를 통해 얻으며 남은 인생을 나무처럼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수천 종의 나무에 둘러싸여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무는 때론 한결같은 모습으로, 때론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나무가 전해주는 인생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 서울 청계산 원터골 입구에서 매봉에 이르는 길목,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돌계단을 오르다 보면 제일 먼저 작은 정자를 만나게 된다. 초입이라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데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찬찬히 살피면 정자 옆으로 기이한 모양의 소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온다. 몸통이 마치 피리장단에 고개를 든 코브라처럼 휘어있어 소나무를 처음 본 사람들은 실소를 터뜨린다. 그 뒤에 이어지는 질문. 대체 어떻게 나무줄기가 이렇게 휠 수 있어요? 그 소나무를 발견한 건 20년도 훨씬 전이다. 계곡 옆에 자리를 잡은 소나무는 처음 10여 년간 주변에 해를 가릴 만한 큰 나무가 없는 덕에 곱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다. 그렇게 유년기를 지나 성목으로 자라던 어느 봄, 계곡 위쪽에 있던 굴참나무가 성큼 자라 소나무의 공간을 침범해 오기 시작했다. 모든 나무가 그렇지만 특히 햇볕을 많이 받아야만 제대로 클 수 있는 소나무는 저보다 훨씬 빨리 자라는 굴참나무에게 위협을 느꼈는지 우듬지의 끝눈의 방향을 계곡 쪽으로 틀었다.
다행히 계곡 인근에는 그늘을 들이울 큰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햇볕이 충분했지만 자라는 방향을 틀어버린 탓에 몸통은 기역자 꼴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자라기를 또 몇 해. 이번에는 굴참나무를 대신해 계곡 반대편에 있던 3번나무의 가지 끝에 소나무를 향해 자라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쪽도 여의치 않다는 것을 감지한 소나무는 다시 계곡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결국 소나무는 누가 억지로 잡아 휘어놓은 것처럼 디귿자 모양의 희한한 몸통이 되었다. 청계산 소나무의 순환사가 이대로 마무리되었으면 좋으련만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번에는 아래편에 있는 산딸나무가 문제였다. 언제 자리 잡았는지도 모를 산딸나무가 기세 좋게 가지를 뻗어오니 소나무는 다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그런데 더 이상 뻗어갈 곳이 없었다. 햇볕을 받을 재간이 없으니 길어야 한두 해 뒤 고사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예기치 않은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다. 때마침 사람들이 정자를 짓는다며 소나무 위쪽에 있던 굴참나무를 베어버린 것이다. 갈 곳 없어 방황하던 소나무의 우둥지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고 소나무가 긴장의 끈을 놓은 것은 아니다. 언제 또 다른 나무들이 자신의 공간을 침범해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무는 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변 환경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생명체다. 움직일 수 없는 탓에 환경의 영향이 절대적이고 생존하려면 주변의 아주 작은 변화에도 재빨리 대응해야 한다. 말 그대로 나무의 삶은 선택의 연속인 셈이다. 해를 향해 뻗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우둥지의 끝은 배의 돛대 꼭대기에서 주변을 감시하는 선원과 같다. 항해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발견하면 그 즉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우둥지의 끝은 가지에 이르는 햇볕의 상태를 1분 1초 예의주시하다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낌새가 감지되면 미련 없이 방향을 바꾼다. 그 선택에 주저함은 없다. 오늘 하루가 인생의 전부인 양 곧바로 선택을 단행한다. 가만히 보면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그저 온 힘을 다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뿐이다. 하긴 결과를 예측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미래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말이다. 몇 해 전 우연히 탈북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나만의 자리 잡기 위해 몇 번의 부침을 거듭하다가 숲생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그는 북한에서는 제법 잘나가는 당원이었다고 한다.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살다가 친척 중 한 사람이 월남하는 바람에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게 되었고 급기야 온 가족을 데리고 탈출을 결심하게 됐단다. 당신의 질문은 지극히 상투적인 것이었다. 북한은 살기가 좀 어때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뜻밖이었다. 자신은 어쩔 수 없이 탈북을 감행했지만 그런 예기치 않은 상황만 닥치지 않는다면 북한이 훨씬 살기 좋다는 것이다. 남쪽의 어떤 점이 북한보다 살기 어렵게 느껴졌는지 묻자 그가 말했다. 선택이 어려워서요. 선택이 어렵다니 선뜻 이해가 안 되었다. 내 표정을 읽은 듯 그는 재차 답변을 이어갔다. 북한에서는 선택이 필요 없습니다. 당의 지시대로 생활하고 사상적으로 거르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부족한 대로 집도 주고 옷도 주고 밥도 줍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뭐 하나만 잘못 선택해도 쫄딱 망하기 십상이니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대화 중에 선택 노이로제라는 말까지 나온 걸 보면 그에게 선택이란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였던 것 같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인생의 모든 순간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어느 학교에 가고 어떤 직업을 택할지부터 아주 사소하게는 점심 메뉴를 뭘로 할지 어디에서 먹을지까지 선택의 연속인 셈이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보도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도 150가지 이상의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고 한다. 그처럼 선택할 게 너무 많다 보니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 자체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게 된다. 100% 완벽한 선택은 없다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선택은 틀리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하긴 누가 실수를 하고 싶고 잘못된 결과를 책임지고 싶겠는가. 내게도 꽤 여러 번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었다. 30대 초반 농사를 짓다가 망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도시 이곳저곳을 배회했다. 할 줄 아는 것은 땅 파는 일과 화초에 물 주기, 장미 접붙이기, 국화 키우기 뿐이라 방황하던 터에 지인으로부터 꽃꽂이를 배워보라는 조언을 들었다. 잘만 하면 생계 해결은 물론 해외 시장 진출도 가능하다는 말에 가히 전투적으로 배웠다. 얼마나 열심히였던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강료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월급을 줄 테니 나오기만 해달라는 요청까지 받을 정도였다. 실력은 부쩍 늘었고 얼마 안 가 방송국과 호텔 등에서 일이 들어오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곧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달았다. 꺾인 꽃의 유한함에 회의가 들었고 자꾸만 들판의 풋풋한 풀냄새가 그리웠다. 그렇지만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 상가들의 나무와 풀들을 볼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어느 순간부터 수중에 돈은 차곡차곡 모이는데 가슴은 자꾸 답답해져 갔다. 돈은 벌어야 하지만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걸까? 고민하던 나는 결국 하던 일을 모두 중단하고 다시 나무에 눈길을 돌렸다. 돈을 적게 벌더라도 나무 곁에 머물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때 나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잘못된 선택임을 깨달았을 때 과감히 뛰쳐나오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생각해보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현재를 희생하는 건 오직 인간뿐이다. 더 큰 문제는 선택 앞에서 지레 겁을 먹고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희생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한 번쯤 청계산의 소나무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 소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 방향을 바꾸어야 하면 미련 없이 바꾸었고 그 결과 소나무는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 덕분에 사람들 눈에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었지만 그럼 어떤가. 소나무가 왜 디귿자 모양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알고 나면 그 지독하고도 무서운 결단력에 혀를 내두르게 될 뿐이다. 내일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오늘 이 순간의 선택에 최선을 다해온 소나무. 천수천형. 천가지 나무에 천가지 모양이 있다는 뜻이다. 한 그루의 나무가 가진 유일무이한 모양새는 매 순간을 생의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다. 수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무의 선택은 늘 오늘이었다. 스스로 나무의사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온 시간이 30여 년. 이제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리고 어느덧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선택은 어렵다.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면 산에 오른다. 오늘을 사는 나무를 보기 위해서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계산하느라 오늘을 망치고 스스로를 죽이는 내가 되지 않기 위해 몸으로 전하는 나무의 조언을 듣는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